안녕하세요. 족부정형외과 전문의 김지범이 들려드리는 발에 관한 톡톡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발목의 외측 복숭아뼈인 발목 비골골절을 수술적으로 치료한 실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발목 비골골절, 즉 외측 복숭아뼈 골절인데요. 먼저 이 뼈는 잘 부러지는 뼈인데 이 뼈가 부러지면 다 수술해야 하나요? 이런 게 가장 흔한 질문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외축 복숭아뼈의 골절은 복숭아뼈가 골절이 돼도 발목 자체가 안정적이면 수술 안 하고요. 불안정하면 수술합니다. 그럼 도대체 발목이 불안정하고 안정한 거를 어떻게 하냐고요? 엑스레이를 찍어봐서 이 안쪽 관절이 벌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불안정하고요. 안 벌어지면 안정적입니다. 즉, 이 엑스레이를 보시면 외측 복숭아뼈가 이 부분인데요. 여기에 골절이 있습니다. 근데 내측 관절은 안정적으로 벌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 발목이 안정적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수술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엑스레이를 보시면 발목의 외측 복숭아뼈가 이렇게 골절이 있죠. 그리고 안쪽 관절 간격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발목이 불안정해서요. 수술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발목이 불안정한 이유는 골절에 더해서 인대 손상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발목이 불안정하면 왜 수술을 해줘야 되느냐? 비수술 치료를 하는 과정 중에 더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해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좀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발목의 외측 복숭아뼈가 부러지면서 내측의 관절이 벌어져 있는 경우 비수술적 치료를 하면 이렇게 완전히 더 벌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비수술적 치료의 실패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제 수술적 치료를 권하죠. 발목 비골골절의 수술적 치료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환자의 증상 및 상태는 어떠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환자는 여행 가서 다친 후에 발생한 발목의 통증 및 붓기를 주소로 왔어요. 걸을 수가 없어서 일단은 귀국하시자마자 저희 병원으로 오셨었고요. 엑스레이랑 CT를 촬영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서 보면 이 바깥쪽 복숭아뼈의 골절이 보이고 안쪽 관절이 벌어져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CT를 찍어서 보면 골절이 이렇게 어긋나 있는 것이 확인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목의 외측 복숭아뼈에 골절이 있으면서 내측 관절 간격이 벌어져 있으면 인대가 동반 손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대가 동반 손상이 되어 있나 하고 봤더니 경비 인대가 이렇게 터져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요거는 초음파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엑스레이 상에서는 벌어진 내측 관절이 확인이 됐고 CT 상에서는 어긋난 골절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초음파 상에서는 전경비 인대가 터져 있었고요. 그래서 외측 복숭아뼈 골절이 되었고 발목 관절 자체가 불안정하다고 판단을 해서 수술을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발목 골절이 있었는데 불안정하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수술을 했을까요? 환자의 문제는 일단은 골절이 어긋나 있고 전경비 인대가 손상이 되어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골절은 맞춘 후에 내고정하면 되고, 전경비 인대 손상은 경비 관절을 마친 다음에 경비 인대를 재건해 주면 돼요. 근데 이렇게 골절과 인대 손상이 동반될 정도로 발목에 큰 충격이 있으면 발목의 내부에도 동반 손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경우에는 관절경을 시행을 해서 발목 내부에 연골이라든지 인대 이러한 것들에 동반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이 환자도 지금 보시면 이런 연골 조각 같은 게 돌아다니고 있었고, 이게 이제 관절경 사진인데요. 관절경을 보면 연골 조각이 돌아다니고 있고 인대나 관절막이 터져서 이렇게 관절 내부로 들어와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수술 후에 남아 있는 잔통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관절경 기구로 깨끗이 정리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골절을 이렇게 맞춘 다음에 철판과 나사를 이용을 해서 고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경비관절이라는 거는 바깥쪽 복숭아뼈인 비골, 안쪽 복숭아뼈인 경골에 관절을 이야기를 하고요. 요거를 맞춘 다음에 핀으로 임시로 고정을 해놓고 인대를 실을 이용을 해서 재건해 줬습니다. 수술하는 순서는 항상 이렇게 해요. 발목 관절경을 먼저 하고 골절 수술하고 경비 인대를 수술을 해줍니다.
환자의 수술 및 수술 후 회복 과정은 어떠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환자는 발과 발목 마취만 하고 재워드렸습니다. 재워드리는 건 환자가 원해서 하는 거고요. 1시간 30분 정도 소요가 돼요. 세 가지를 하잖아요. 관절경하고 30분 걸립니다. 골절 맞추는데 30분에서 40분 걸리고 경비인데 하는데 30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입원은 2박 3일 합니다. 그래서 수술하는 날 아침에 입원을 해서 수술하고 다음 날까지 통증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퇴원하세요. 수술한 다음에 48시간은 통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통증을 저는 정맥 무통주사에 더해서 신경 무통주사까지 좀 철저하게 조절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첫 4주는 통기부스를 하고 목발을 짚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8주는 보호대를 하면서 재활 운동을 시킵니다. 수술 후 3개월째 환자분은 하고 싶었던 운동을 이제 다 시작하셨고 6개월째 다치기 전에 했던 운동의 정도까지 다 회복하셨다고 해주셨어요. 자, 그럼 수술 후 결과를 볼까요? 일단 뼈가 잘 붙어야겠죠. 뼈가 붙는 거는 3개월째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이렇게 금가 있던 것이 부러져서 어긋나 있던 것이 수술 후에 3개월째 보면 요 라인이 일단 딱 맞죠. 여기가 이렇게 어긋나 있었던 게 맞아 있고 뼈가 다 붙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수술 후 6개월째 환자분의 사진인데요. 요렇게 이제 흉터가 요렇게 보입니다. 이거 어쩔 수 없고요. 앞에서 봤을 때는 거의 안 보이지만 옆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요 철판이 들어간 흉터가 좀 티가 나게 보이긴 하네요. 그리고 이제 걷는 모습입니다. 걸어보실까요? 환자분이 이거는 네. 사진 찍는다고 뒤 해서 좀 돌으시고요. 어색하게 걷긴 하셨는데 잘 굉장히 걸으시네요. 잘 걸으셨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6개월째 모든 운동이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발목 비골골절의 수술적 치료 정리해 보겠습니다. 발목의 비골골절은 흔한 골절이고요. 불안정하면 수술을 합니다. 불안정한지 안 한지는 내측 관절 간격을 좀 보고 판단하는 게 주된 방법이고요. 발목이 불안정하게 되면 비수술적 치료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수술의 내용은 골절을 수술하고요. 대부분 발목이 불안정하면 인대가 같이 동반 손상이 있기 때문에 인대 수술을 해줍니다. 그리고 발목이 불안정할 정도로 발목이 많이 다쳤으면 발목 안쪽에 다른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관절경도 같이 해주는 편입니다. 과정은 발과 발목을 마취를 하고요. 1시간 30분 정도 소요가 되고 2박 3일 입원합니다. 3개월 차가 되면 골류압이 대부분 확인이 되고요. 6개월 차에 수술 전 운동 상태가 회복이 됩니다. 발목의 비골골절은 굉장히 흔한 골절입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레저가 중요시되는 시기에는 더 흔한 골절이 됐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술에 대해서 너무 겁먹으시고 수술을 안 받아서 잔통증이 남고 지속적으로 발목에 불편함이 남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수술을 받아서 빨리 회복하고 빨리 원래 생활, 원래 운동으로 돌아가는 것이 저는 더 건강한 그리고 행복한 100세 인생을 보장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발걸음 행복한 100세 인생 발에 관한 톡톡이 함께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다수의 TV 프로그램에서 족부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제가 좀 더 자유롭고 자세하게 제 지식을 말씀드리고자 제작하였고요. 네이버 족부 김지범 블로그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와 질문이 가능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